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에서 종가는 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호재에 왜 자꾸 가지 못할까? 갈 수 있을 때 가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좀 머릿속에 지배적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최근 상승에 발목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흐름 나쁘지 않았다. 기분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중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는 최대 1년 이상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이런 브리핑, 매수 타점,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등등 해서 빠르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 보유 종목 한국선제 오늘로써 한 45% 정도 수익 구간 유지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무료방 매수가는 6,900원에 이제 추천이 나갔고 제 지인은 이렇게 6,300원부터 매수를 해서 오늘 최고가 65%까지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웬만한 한 달 월급 이상 좀 벌어갔는데요. 한 450만 원 벌었는데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담당자만 주식도구로 설정을 해주시면 유한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거래가 되시면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에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대선 정책으로 원전 살리기에 다들 바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뉴스는 이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건설, 원전 동맥 두산중공업도 수주 하나,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발전 주기기와 주단 소재 등을 공급하는 미국 원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원전 건설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두산중공업의 우크라이나 원전 기자재 수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해외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은 이후 두산중공업의 해외 수주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두산중공업이 지분을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도 에네르고 아톰과 우크라이나 배치를 검토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원전업계에서 미국 원전업체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계약이 두산중공업의 수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원전 기술 및 인력을 공유하고 해외 원자력 발전소 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원전 설계 제작 시공은 한국이 맡고 주요 부품과 운영 사업은 미국이 맡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다. 두산중공업과 미국 원자력 업체 간 협력은 낯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와 원전 건설 계약을 맺은 WEC와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중공업과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WEC는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를 두산중공업에 그동안 발주를 해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머원전과 조지아주 보글원전의 주기기도 두산중공업이 공급을 했다. 뭐 중국에서도 이 두산중공업이 공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원전 건설 계약과 더불어 양국 간 상호 에너지 분야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원전 건설 계약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외 원전 시장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오늘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목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이 우크라이나 원전 건설에 수주가 될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유스케일 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까지 좋은 협력 관계를 미국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는 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내용이죠. 물론 그동안 주기기를 같이 공급을 해왔고 앞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큰 부분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또 모르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기사 자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두중이 당연히 수주를 따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이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정말로 수주에 임박이 되었다면 정확하게 일정이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기사 제목과 내용 자체가 좀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현 기사로는 단기적인 급등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질 만한 이유도 동시에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미국과 두산중공업의 관계, 2000년 초부터 해외 원전 수주 이런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웨스팅하우스 2007년부터 최근에 바라카 원전을 제외하면 또 두산중공업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제작 능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거기에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또 두산중공업과 SMR 관련 플러스 수소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고온가스 SMR은 또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용역계약 소식도 들려왔었죠. 이런 부분에다가 수소까지 이렇게 손을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이만한 녀석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관련주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앞서서 보셨던 기사 내용에 사실 크게 갈 만한 포인트는 적었다. 또 동시에 또 윗꼬리를 달 수 있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보시면 두중 그나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버텼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초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점차 약세 흐름을 이끌어 가더니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에 또 맥을 못 추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점은 거의 6% 가까이 올랐었고 저점은 0.6%인가요? 0.9%인가? 하여튼 여기까지 좀 내려갔다가 2%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마 고점 기준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일진 파워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올릴 수 있을 때 조금 더 올려놔야 하는 부분인데 아쉬움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수급이 도와주지 않았고 외인들 단타치면서 자기 돈 벌어가기 바빴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는 부분,
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번에 상승을 또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도 최근에 좀 침체되었던 원전 테마가 다시 수면 위로 언론으로 노출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21,000원대 위에서 좀 유지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오늘 종가 조금 올라온 부분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중은 뭐 고가 6% 부분까지 상승을 하다가 좀 상승세가 꺾여버린 부분은 아쉬울 수는 있어도 시장 지수 자체는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 사실 체감상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나갔다가 오후장에 또 들어오고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이 또 매수세로 상승 흐름을 다시 보여주었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1150원 중반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더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용이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또 중국 위안화 강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0.79% 상승 마감, 코스닥도 0.64% 상승 마감. 오늘 밤에는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전일에 발표했었던 주간 실업 관련 이런 발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 이 지표에 의해서 미국장 그리고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를 좀 주말 동안에 해봐야겠죠. 주가를 가다 말고 또 이렇게 떨어뜨린 주된 이유 수급, 이 녀석들이 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 좀 단타 쳤던 세력들이 문제였겠죠. 이번 주 자주 시장 수급과 두중의 수급 반대로 노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녀석들만 조금 덜 나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주가가 오늘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31일부터 좀 보시면 JP모건이 이 당시에 또 동시호가 때 38만 주가량 매수가 되었었죠. 그때부터 좀 주가 흐름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부분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날 오늘까지도 또 연이은 호재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단타 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8월 31일자 확연하게 그래도 공매 수량이라던가 공매 대금이 이렇게 좀 늘어난 모습인데요. 이전보다도 이때보다도 훨씬 늘어난 모습이죠. 공매 자체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면서 버틸 수밖에는 없겠죠.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기관에서 뭐 공매를 조금만 치고 우리를 지금처럼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이런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외인이 오늘도 크게 치고 나갔습니다. 123만 주 이탈, 개인이 115만 주 플러스 매수, 기관이 6만 4천 주 가량 좀 들어온 모습인데요. 사모펀드 8만 4천 주, 연기금이 5만 주 가량,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반가운 매수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타 법인도 4일 연속 매수세를 해줬는데 이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이렇게 한 400만 주가량 이탈이 나왔고 개인이 여기서 370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30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외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훨씬 더 크게 받아 먹었지만
기관들도 이만하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연기금 거의 지금 3주 가까이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죠. 기간 전체적으로 봐도 8월 20일부터는 또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 만약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가지 흠은 여기서 개인들이 다시 좀 매수세를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뭐 이슈가 터지고 개인들이 반응한 거니 이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겠죠. 어쨌든 기관의 힘, 연기금이 계속 관심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도 또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시가 대비는 음봉이었으나 어찌되었건 플러스 2.1% 유지를 하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단계 올라간 요 박스권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차 단기적인 목표가였던 22,400원에서 22,500원 구간 3일 동안 이렇게 부근에 올라가고 뚫어주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서 유지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역시나 22,000원, 23,000원에 매물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런 모습인데요. 시장 지수도 좋았고 호재들이 연일 터졌는데 외국인 놈들이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중요한 구간이었던 23,000원까지도 잘하면 터치할 수도 있었지만 뭐 이번 주의 흐름 나름 만족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흐름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23,000원을 돌파를 시도하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면 물량을 늘려갈 자리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나 물량을 늘려가는 거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여유 자금이 좀 있고 이런 조정세가 나왔을 때 다 겪고 버틸 수 있다는 분,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제 성향과 맞으시는 분들만 추가 매수 부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한국선제 43% 수익 달성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